안녕하세요. 디지털 가상화 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윤경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디지털 가상화 포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가상화 포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디지털 가상화 포럼이라는 이름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이 디지털 가상화 포럼의 의미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가상화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virtualization, 가상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별도로 존재하는 다른 시스템들을 논리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물리적인 하나의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마치 여러 대의 시스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그래서 지금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가상화다, 하드웨어의 가상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 시스템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 대처럼 만들어서 여러 사용자들이 각자 자기 고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준다던가 아니면 사실은 컴퓨터 시스템이 여러 대가 있는데 그거를 가상으로 묶어가지고 마치 한 대처럼 리소스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하는 이런 기술들을 가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어져서 나오는 개념으로 가상 머신, 가상 기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버추얼 머신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그 하드웨어 리소스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얘네들의 추상화, 앱스트랙션을 해서 어떤 독립적인 컴퓨팅 환경을 만들어낸 것을 가상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자바 VM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그 VM이 이 가상 머신이라는 건데요. 자바 코드가 우리가 자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이 포터빌리티거든요.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한 코드가 동일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일반적인 컴퓨터 이 코드들을 보면 하드웨어에 디펜던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바에서는 그 하드웨어가 다르더라도 그 위에 한꺼풀 씌워서 그러니까 이 앱스트랙션 추상화 과정인 거죠. 한꺼풀 씌워서 그 윗단에 있는 자바 코드의 입장에서는 밑단의 하드웨어가 마치 어떤 표준화된 플랫폼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단 또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이라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가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가상 현실에서 이야기하는 가상하고 좀 더 가까운 개념인데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물리적인 개체 또는 물리적인 환경을 가상 현실 기반으로 또는 컴퓨터 그래픽을 기반으로 해서 재현 또는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디지털 가상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가상화 포럼은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실감형 가상현실의 구현을 목적으로 가상세계와 실세계의 동기화와 상호 제어를 위한 기본적인 구동기와 센서의 가상화 및 인터페이스 기술과 응용 기술을 표준화한다. 네, 말이 긴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실감형 가상현실입니다. 실감형 가상현실이고 그 가상현실은 현실과 융합하는 가상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세계가 융합하기 위해서 가상세계와 실세계 사이에 어떤 정보 교환 또는 동기화가 필요하게 되고요. 서로를 제어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센서 또는 구동기,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센서는 현실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구동기 또는 액추에이터는 현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기계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어떤 표준화된 틀 안에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인터페이스를 표준화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응용 기술을 표준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센서라든가 구동기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 표준을 따르는 다른 기기로 다른 파트로 바꾸더라도 저 시스템 전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왼쪽에 디지털 트윈, 오른쪽에 스마트 시티, 그리고 가운데 공통 기술 이렇게 그려 놓았는데요. 이게 다 같은 틀 안에서 돌아갑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스마트 시티라든가 또는 현실과 융합하는 메타버스라든가 하는 것들이 모두 다 현실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사용자들에게 시각화해서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사용자들과의 어떤 인터랙션 또는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떤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들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다시 현실에다가 영향을 미쳐주는 이런 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다 쳐다보게 되면 이제 여기 가운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공통의 기술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즉 물리 환경, 우리 현실 세계에 IoT 기반으로 센서들과 구동기들이 있게 되고요. 걔네들을 제어하기 위한 API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받아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무슨 뭐 인지 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스마트한 처리를 하고 그것을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 이 공통 기술 부분이 저희 디지털 가상화 포럼이 들여다보고 있는 표준화 대상이 됩니다. TOR, Terms of Reference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디지털 가상화 포럼은 기본적으로 TTA에서 지원하는 표준화 포럼입니다. 표준화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의 스코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스코프를 정해놓지 않으면 뭐 이것도 해보겠다, 저것도 해보겠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포럼의 영역을 침입하게 되고 그리고 뭐 아무거나 막 하는 그러다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포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범위이다라는 스코프를 이제 Terms of Reference를 통해서 정의를 해놓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순서가 이렇게 쭉 있긴 한데 방금 설명드렸던 이 그림을 기반으로 생각해 보면 제일 밑에 센서와 구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가상화 센서 제어 및 인터페이스 기술, 그리고 디지털 가상화 구동기 제어 및 인터페이스 기술을 표준화를 하는 것을 저희 Terms of Reference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걔네들로부터 이제 정보가 올라오면 그걸 이제 우리 응용단으로 이제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상 세계와 실세계의 인터페이스에 기반하는 응용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안에 구현되어 있는 모든 객체들을 저희는 가상 객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객체의 생성, 제어, 동기화하는 기술, 여기까지가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표준화 대상의 Terms of Reference고요. 그 외에 이제 이건 일반적인 거죠.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요구사항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용어 정의,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디지털 가상화를 위한 어떤 공통의 프레임워크 표준을 만들게 되면 일단은 이제 저희 포럼 표준이 될 텐데요. 그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 우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를 통한 국내 단체 표준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TA의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내 산업계 확산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IEEE라고 하는 국제 사실 표준 기구를 통해서 국제 표준으로 가지고 나가서 국제 표준 기술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디지털 가상화 포럼은 IEEE 2888 워킹그룹의 국내 미러 포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EEE 2888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명칭이 Interfacing Cyber and Physical World입니다. 그래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인터페이스를 하는 표준을 우리가 만들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워킹 그룹입니다. 저희 디지털 가상화 포럼의 연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랑인데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 2019년 3월에 이제 TTA에서 저희 제안서를 받고 괜찮은 것 같아 한번 해봐 그래서 승인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가상화 포럼을 201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에 디지털 가상화 포럼 창립 총회를 하고 의장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IEEE SA를 통해서
신규 표준화 항목을 제안을 했습니다. 파 2888.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파라고 하는 것이 프로젝트 오서라이제이션 리퀘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IEEE SA, IEEE의 스탠다드 어소시에이션에 제안서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 IEEE SA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 주셔서 2019년 9월에 표준화위원회로서 2888 워킹그룹이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로 2888.1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첫 번째 이제 2888 워킹그룹 총회를 하면서 그것이 2019년 10월이었는데 저희 디지털 가상화 포럼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협력 양해각서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디지털 가상화 포럼이 명실상부한 IEEE 2888 워킹그룹의 국내 미러 포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서는 2020년에 또 이제 3개, 2888.2, 3, 4 이렇게 3개의 파를 추가로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고 또 표준화 작업반도 역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진행이 되면서 빠르게 확산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또 이제 2개, 2888.5와 2888.6 두 개의 또 신규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년 말에 2888.1 첫 번째 프로젝트를 승인받고 20년에 3개, 21년에 2개, 그래서 전부 지금 6개의 프로젝트를 승인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에 저희 2888 워킹그룹이 컴퓨터 소사이어티에 속해 있는데요. 컴퓨터 소사이어티의 이제 스탠다드 보드 쪽에서는 사실은 우려를 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희 지금 6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잘할 수 있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충분한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점도 있었죠. 지금 보시면 연도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잃어버린 3년이 저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9년 말에 시작이 돼서 2020년 3월에 우리 팬데믹이 빵 터졌죠. 그래가지고 2020년 3월부터 이제 국제 교류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것이 풀린 게 이제 작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지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일 수 있는 사람들 온라인 또 국내 오프라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바로 요번 달이죠. 지지난주인데 2888.1 첫 번째 프로젝트가 SA 밸럿을 시작을 했습니다. SA 밸럿이라고 하는 것은 워킹 드래프트가 완성이 돼서 이제 우리 스탠다드 어소시에이션에 이제 이것을 승인을 하기 위한 투표를 해주십시오 하고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밸럿 투표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한 달간의 시간에 걸쳐서 투표가 마감이 되고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마감이 되면 저희 디지털 가상화 포럼이 주도하는 첫 번째 국제 표준이 릴리즈 되게 됩니다. 그리고 2888.2, 3, 4 그러니까 2020년에 시작했던 이 프로젝트들도 올해 중으로 모두 SA 밸럿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지털 가상화 포럼은 새로운 쟁점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라든가 디지털 트윈 그리고 메타버스의 핵심 표준 기술로서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 또 뭐 매스컴 플레이도 조금 해가면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들면 우리 TTA 산하의 표준화 포럼 중에서 이 메타버스에 관련되어 있는 포럼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이 포럼들이 같이 모여서 메타버스 표준화 포럼들의 합동 교류회도 진행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왜냐하면 서로 또 맡고 있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의견 교류를 하면서 또 이런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럼 조직도를 보면 뭐 모든 포럼들이 이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속해 있는 건국대학교 이제 의장을 맡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금 명지대학교 김상균 교수님께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가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세 개의 분과를 두어서 센서 및 구동기 분과, 데이터 처리 분과, 상호 운영성 분과, 이렇게 세 개의 분과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센서 및 구동기 분과는 가장 밑단에 센서와 구동기와 관련된 가상화와 인터페이스 부분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처리 분과에서는 그 윗단으로 올라와서 사이버 월드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제 가상 객체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동기화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상호 운영성 분과는 이제 이 두 개의 분과에서 만드는 표준들이 어떻게 같이 종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표준 정합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약간 표준의 확산에 관련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 기간은 처음에 굉장히 작게 시작을 했지만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T, KT, LG U+와 같은 통신사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조이폰, 게임빈, 엠포러스, 플렉스코어, 다솜 디렉터, 베네핏, 메르덴과 같은 이제 게임이나 가상현실의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애트리라든가 캐티, KEA 같은 국내 연구기관들, 연구단체들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학교에서는 제가 있는 건국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운영위원장 계시는 명지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한성대학교, 카이스트, 가천대학교, 광운대학교, 또 요즘 제가 빼먹었는데 남서울대학교 등 여러 학교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인데 이제 매 미팅을 거듭할수록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포럼의 표준화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2022년 12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이죠. 저희가 4년간 활동을 하면서 총 13건의 포럼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3건 중에 10건을 TTA 국내 단체 표준으로 제정하거나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TOR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린 것처럼 용어 정의, 요구 사항부터 시작을 해서 센서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그다음에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데이터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앞에서 만들었던 대공간 인지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규격을 여기서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몰입형 영상을 위한 6DOF 영상 부호화 표준 현황, 요건 이제 기술 보고서 형식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GPU 기반 몰입형 영상 뷰 합성 가속화를 위한 부가 정보 구성 요소 및 형식, 복호기 효율적인 타일 기반 초고해상도 가상현실 영상 서브비트 스트림 추출 및 병합을 위한 부가 정보 구성 요소와 형식 같은 이런 표준들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인터페이스 표준입니다. 현실 융합 메타버스를 위한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현실 융합 메타버스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구동기 인터페이스 이게 두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이제 센서 인터페이스를 파트 1, 파트 2, 파트 3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대부분을 TTA 단체 표준으로 또 역시 제정을 했고요. 여기 지금 제가 빨간 마킹을 해놓은 것, 대공간 인지를 위한 센서 데이터 포맷과 현실 융합 메타버스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데이터 포맷, 이런 것들은 이제 빨간 마킹을 해놓은 것이 이제 기업이 가져다가 상용화를 적용을 한 표준들입니다. 그래서 또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디지털 가상화 포럼은 IEEE 2888 워킹 그룹의 미러 포럼입니다. 그래서 IEEE 2888의 구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IEEE SA의 가상 세계와 물리 세계 인터페이스를 위한 표준화 위원회를 2019년 9월에 신규로 신설을 했고요. 거기에 6개의 신규 표준화 프로젝트를 요청을 해서 다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장단 15석을 진출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88 밑에 6개 있는데 첫 번째가 센서 인터페이스,
두 번째가 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그리고 세 번째가 Orchestration of Digital Synchronization Between Cyber and Physical Worlds라고 되는데 이것이 디지털 트윈에 관한 표준입니다. 네 번째가 Standard on Architecture for Virtual Reality Disaster Response Training System with 6 Degrees of Freedom 이렇게 되는데 아까 저희 국내 표준에서 보면 대공간 이렇게 나와 있는 가상 훈련 이렇게 나와 있는 표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공간의 정의가 뭐냐? 사실 국제 표준으로 만들면서 대공간의 정의가 사실은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의를 하기를 그렇게 이제 사이즈를 가지고 대공간이라고 하기보다는 6 degrees of freedom, 우리가 3차원 공간상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가상현실 기반의 재난 대응 훈련 시스템을 위한 기본 아키텍처를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Virtual Training System Evaluation Method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게 네 번째 거 가상현실 기반의 재난 대응 훈련 시스템의 평가를 위한 표준을 만들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IEEE 쪽에서 재난 대응 훈련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르겠니 평가하는 게, 그냥 가상현실 기반의 훈련 시스템의 평가 표준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우리 보고 이제 스코프를 조금 넓혀보라 라고 거꾸로 요청을 하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네 번째는 이제 아까 우리 멤버 기관 중에 하나인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다섯 번째는 K에서 이런 평가 표준들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가 Holographic Visualization for Interfacing Cyber and Physical World라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그램 표준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저 제안을 저희 디지털 가상화 포럼에서 받고 그리고 IEEE 2888 워킹그룹에서 받았을 때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 홀로그래픽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상세계와 실세계, 물리세계와의 인터페이스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에 이제 동의가 되었고 또 IEEE 에세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서 이것이 우리 2888 워킹그룹 안에서 표준화 아이템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술적인 구조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저희 2888 워킹그룹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듣고 있으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틀을 놓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채워 넣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이제 물리세계가 있죠. 물리세계와 센서와 액추에이터들이 있고요. 이 센서들과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이 결국은 2888.1이 되고요. 액추에이터와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들이 2888.2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 2888.1과 2888.2를 통해서 인터페이스하는 인터페이스가 존재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API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얘를 통해서 그 윗단에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 레이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2888.3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트윈 안에서의 오브젝트들 간, 그 다음에 트윈 안에 있는 그 가상 객체와 물리세계에 있는 피지컬 객체와의 어떻게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할 것이냐,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2888.3에서 다루고 있고요. 얘를 기반으로 그 위에 이제 어떤 응용 영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상현실 앱이라든가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메타버스라든가 게임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전부 이 윗단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놓이게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응용으로서 가상현실 기반의 재난 대응 훈련 시스템인 2888.4, 그리고 그것의 평가 표준인 2888.5, 그리고 가시화에 관한 표준인 2888.6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게 됩니다.
저희 표준이 이제 완성이 이렇게 되고 사실은 하나씩 점진적으로 확산이 됨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산업계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것이 이제 하나가 이제 이 아까 2888.4에서 하는 것 같은 이런 재난 대응 기반 훈련 시스템, 가상 훈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센서를 공간에다가 장착을 해놓고 사용자들이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 훈련을 받는 피교육자들이죠. 피교육자들이 활동을 하면 그것들을 다 센싱을 하게 되고 또 그 안에 어떤 이제 그 피훈련자와 인터랙션을 하기 위한 구동기들이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가상현실 기반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표준이 중요한 것이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모듈 단위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표준을 따르게 되면 내가 어떤 특정한 기능을 씹겠다든지 어떤 모듈을 바꾸겠다든지 할 때 이제 큰 고민 없이 그저 표준을 따르는 모듈을 만들어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거는 이제 재난 대응의 한 예인데요. 이제 뭐 빌딩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라든가 이제 빌딩 관리라든가 하면서 동시에 이런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화재가 났을 때 여러 가지 환경 센서들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것을 가상 세계에 구축해 놓은 그런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메타버스 안에 실시간으로 가시화시키고 또 거기에 어떤 특정한 일을 해야 되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 참가자들한테 노티피케이션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굉장히 우리 사회 안전망 구성에 또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런 예죠. 그래서 재난 시에 이제 실제 건물이 있고 가상화로 복제된 건물이 있고 그래서 이 센서에 대해서 센서를 이용해서 실제 건물을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이 가상화로 복제된 건물에서 여러 가지 컴퓨테이션을 해서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것을 통해서 꼭 필요한 타임 크리티컬한 정보들을 전달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런 응용계에도 우리 기관들이 제안을 했고요. 이 외에도 또 진행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지하 공동구 관리라든가 뭐 이런 응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사업화한 것들의 예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예인데요. 유튜브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이제 대공간 VR 훈련 시스템, 대공간 가상현실 기반 훈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에서 저희 표준을 이용을 해서 또는 거기서 개발한 기술을 상당 부분을 표준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가면서 이제 스펙들이 정의가 되고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구축한 시스템으로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지금 사업화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이제 군사 훈련 영역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재난 대응 훈련입니다. 그래서 화학 사고에 대응한 재난 대응 훈련인데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 대공간 가상현실 훈련 시스템으로 군사 훈련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VR 디바이스와 모의 총기 이런 이제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어떤 넓은 공간 안에 서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슈팅 게임 같은 것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보통은 제자리에 앉아서 마우스 조작으로 해서 사용자가 플레이어가 이동하는 것을 구현을 하는데 이 시스템은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 놓고 그 안에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움직여가면서 이동해가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화학사고 대응 훈련 시스템입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아주 오래 초기 버전으로 이제 화학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대응하는 훈련 시스템을 지금 그 화면을 사용자 화면입니다. 사용자 화면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진행한 화학 대응 훈련 시스템 홍보 영상을 다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밀폐된 공간이나 조금 전에 본 것 같은 뭐 지하철이라든가 뭐 역사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화학물 누출 사고가 났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화학시설의 테러나 물질 누출 뭐 이런 유형별로 상황을 만들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 상황을 만들어서 훈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그 재난 상황을 반복해서 재생을 해서 사용자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밑에 오른쪽 밑에 있는 저 화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 저 큰 화면은 그 사용자들이 보고 있는 가상현실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기기들을 가상현실 상에서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허공을 짚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더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조그마한 장비들을 만들어서 그 장비들을 가지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계속 개선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가상화 포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지털 가상화 포럼의 활동과 IEEE 2888 표준화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